최근에 사회 현상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온갖 생각과 주장이 다르다 보니까요. 그 어떻게 달을 가리키는데 뭐 달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손가락에 대해서 뭐 이것이 잘못됐고 그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뭐 달에 대해서도 뭐 이런 시각으로도 얘기하고 저런 시각으로도 하고 뭐 나름대로 뭐 또 그 나름대로 논리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과연 제대로 뭐 뭔가 분명히 옳고 그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판단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 다름의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상당히 뭐랄까 그 갈등이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위험한 사회로 넘어가지 않느냐. 그리고 뭐 그분의 중요한 역할은 것이 언론이나 뭐 사법부인데 뭐 언론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진영 논리에 없잖아 있는 부분도 있고 사법부 역시 뭐 최근에 사법 논단 문제도 있고 해서 신뢰성을 많이 잃고 또 실제로 뭐 접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준이 뭐 어떤 경우에는 또 엄격하게 적용되기도 하고 뭐 완화되기도 하고 뭐 자유신중주의에 따라서 법관의 어떤 판단이 되긴 하겠지만 조금은 그 일반적인 시각으로 일반의 시각에서 좀 탈릴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법 원칙이나 이런 게 비춰봐서도 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강력한 그 정관 변호사라든지 뭐 변호사의 그 어떤 주장에 따라서는 그것이 상당히 뭐 원칙적으로 접근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당히 그냥 뭐 형사법의 어떤 기본 원칙도 좀 제대로 그 반영되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 부분은 각자 느끼는 바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사건이 워낙 많고 그냥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태원 판사가 인원적으로 보면 그 기록을 한번 제대로도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 이것은 위협이 아니냐. 헌법사 보장된 재판 청구권이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위협 상태이거든요. 부작위 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형법적으로 어떤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는 뭐 어렵다 하다. 적어도 위법인 상태인 것은 분명한데 그에 대해서 제대로 시정하려는 노력은 없지 않느냐. 그럼에도 여전히 뭐 판사나 검사 쪽에서 인원이 적은 상태가 유지되고 그러니까 뭐 판사 정원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법원도 그렇게 적극적이 아닌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 판사 부분도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전문법관 제도가 있어 전문 법원 제도식으로 대법원도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뭐 대법원하고 어떤 헌법재판소가 서로 이렇게 충돌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는 사법 절차에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입법 과정이라 절차라든지 그다음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법 절차에서도 위헌성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뭐 견제를 하고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는 것이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어떤 이유인지 뭐 사실은 좀 뭐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수긍 못하는 측면도 있고 뭐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은 어느 것이 뭐 옳고 뭐 틀린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뭐 사법 절차에서도 뭐 위헌성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바로 잡아서 나갈 필요는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래서 그리고 또 그 사법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그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뭐 논란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 한번 그 제 독립된 기관에서 심리를 해본다는 것도 의미는 있을 수 있죠. 뭐 그에 따라서 뭐 부작용이 있고 문제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재판 제도는 사법부 자체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 기관 내에서 잘못을 따진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은 위험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법부의 독립의 문제가 아니라 뭐 독일에서처럼 뭐 이래서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경우도 있고 그에 대해서 뭐 잘못한 부분에서 적절하게 그에 대해서 책임을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나 뭐 탄핵이라든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뭐 위헌 판결이라든지 뭐 이런 걸서 그 독일에서는 뭐 그 재판 소원이라는데 사법 절차에서 위법을 이렇게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독일도 약간 비판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새롭게 그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좀 많아졌습니다만 사실 중요한 역할은 언론이라든지 뭐 사법부인데 그 부분에서 조금은 그 뭐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 보기에 따라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뭐 가능성 측면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위헌적인 요소도 뭐
뭐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것을 있다면 그에 대해서 어떤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니까 그런 재판 소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허용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언론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이렇게 그 언론의 본연의 기능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약간은 뭐 뭐랄까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한국이 선진사회로 들어가 이제 다양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부분이 있죠. 각자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신보적인 언론이라든지 뭐 보수적인 언론에서 각자의 논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 치열하게 뭐 주장 다투다 보면 그 과정에서 뭐 그 어떤 판단을 국민들이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언론의 기본적인 기능은 객관성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 어떤 진위 논리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원래 본래 기능에 충실하면서 나름대로 뭐 의견이 개입될 수 있지만 그것이 뭐 약간 진영 논리가 너무 앞서게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뭐 근데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워낙 다양한 주장이 있고 남대로 의견 뭐 듣기에 보기에 뭐 타당성이 있는 거로 보이시니까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혼자의 주장에 너무 생각이나 주장이 집착하다 보면 거의 뭐 사회가 혼란스럽고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지금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맡은 어떤 시스템상으로 그 다름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부분 좀 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어떤 뭐 독과점 상태의 어떤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행여 어떤 그것이 뭐 집단 이기주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엘리트 카르텔 형성도 있고 뭐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판사분들의 또 사법농단 부분에 있어서도 그 재판 절차도 중요한 거니까요. 그 재판에서 공정성을 왜냐면 뭐 동료 판사들이 이렇게 심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뭐 또 나름대로는 그런 이유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조금은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객관적이고 그런 어떤 그 객관성 담보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선진, 독일, 유럽도 마찬가지로 선진 국가에서는 이해관계의 어떤 대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거기서 어떤 그 중립성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홍콩 같은 데 보면은 대원 부분에 있어서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영연방에 있는 다른 나라의 뭐 판사를 초빙을 해서 그 재판부의 한쪽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름대로 그 뭐 그 우리나라는 뭐 그런 제도가 또 다르니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어떤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었을 때는 그 이해관계에 대해서 뭐 뭐랄까 이해관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도록 하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지 뭐 그냥 그걸 믿어달라, 뭐 이런 차원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또 뭐 좀 더 또 뭐 결과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더 누구나 그 실제로 수긍을 하게 되고 그 어떤 판단에 대해서 좀 더 신뢰성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와 관련 게 없이 참 지금 살아가는 그 지혜로서는 이제 다원화된 사회고 또 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가장 바람직한 생각은 다양성이 있고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은 이렇지만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러면서 저 사람이 뭐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데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구나. 저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는데 근데 그 부분은 내하고는 좀 약간 시각이 좀 다른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 사람의 생각도 수긍을 하고 뭐 그 다음에 그것을 더불어 생각을 같이 가지면서 자기 생각이나 주장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다. 뭐 당연히 그 사람은 뭐 환경도 가치관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한테도 좋고 이 사회의 어떤 뭐랄까 좀 조화로운 삶에 있어서도 어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조화로운 삶을 균형되고 조화로운 삶을 같이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